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어제 저희 아내 선교사가 저한테 강의를 도대체 언제까지 껴안고 살 거냐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사업에 집중하지 뭘 그렇게 강의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웃었습니다만 내년 전반기 강의가 또 많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가 특별히 그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가 좀 많이 준비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에 만약에 풀리게 되면 추모로 하다가 이제 현장 강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제가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도 한 400여 개 정도의 각종의 자료들을 올리면서 그 안에 리더십에 관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제가 작년까지 최용석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24강을 교회라든지 이런 기업, 이런 또 중부동부 청년 학생들을 한 3년 동안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리더십 강의를.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리더십 강의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리더십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저만의 이제 독창성 있는 리더십 강의를 만들어서 하는데도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건 2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어디 가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 저는 늘 강조하지만 75억의 인구가 모두가 비즈니스 영역에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비즈니스 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교포들은 이렇게 교포들 교회, 동포나 교포들 교회, 현지 로컬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전부 다 사장님들이에요. 전부 다 사장님, CEO, 대표, 전부 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설교도 좀 해주고 강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창조 경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도 가르치고 후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창조 경영을 가르치면서 이제 피드백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설교하는 것이 두렵고 경험도 안 해본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경험도 안 해봤는데 성도들에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이래가지고 두려움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 경영 강의가 24주예요. 24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다. 진지하게 배울 걸 그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 리더를 양성하는데 리더의 8가지 조건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리더의 8가지 조건인데요. 이 리더의 8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능력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제가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이게 선교사님과 선교사님과의 관계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또 평신도 선교사하고 또 우리 목회자 선교사하고
또 관계하기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사회갈 때 현지 강력한 무슬림들과 강력한 불교인들하고 관계 맺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이죠. 요즘 이제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모든 영역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뭐 이런 것을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능력.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능력을 잘 할수록 우리의 모든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리 아시죠? 이 지구를 지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 지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지리는 바로 땅이잖아요. 땅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람과의 같이 살고 그 같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해서 나의 영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적 영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잊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에 이 관계성,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만들고 성공적인 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안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연구하고 고심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미팅을 뭐 하루에 보통 뭐 한 번, 두 번 이상 하고 그러는데요. 만나기 전에 늘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미팅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고 가서 만나서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관계 능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말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법도 가르치고 있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 능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협상력을 공부하고, 그래서 협상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사장이 문제를 가지고 회장이 저한테 옵니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자네 선에서 한참 밑에 후배이기 때문에 사장 선에서 당신 선에서 해결을 하지 뭘 나에까지 가져왔냐고. 그러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 문제를 받아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찾는 노력을 해야지. 그 문제만 들었다고 해가지고 덜컹 해결이 안 된다고 나한테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파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절차적인 것을 한국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동양의 문화하고 서양의 문화가 틀리잖아요. 서양의 문화는 분석적이고 동양의 문화는 예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을 그 예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해결해 주려고 이제 달려드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조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동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또 특별히 사업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진짜 그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자기 영역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문제를 찾고 발견하였으면 문제 해결책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한테 늘 그러는 거거든요. 좀 실타리가 꼬여 있으면 왜 꼬여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전국에 1,200명의 지사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도 있고 또 직원이 90여 명이 넘다 보니까 90여 명이 전부 다 행정직이 아니고 한 30여 명 정도는 행정직이고 나머지 한 5, 60명은 생산직입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장이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거기에 뭐 부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뭐 대리, 과장 뭐 여러 가지 그 직책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부 다 상부 위로 올리면 아마 저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한테 늘 지시를 하는데요.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 해결책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 선에서 아닌 사장 선에서 아닌 아랫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도 안 되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가시거리도 많고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해결책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 해결책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식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전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학적인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잖아요. 전문 지식. 이 전문 지식 영역을 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있는 자들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인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식견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마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 배려의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식견의 능력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밑에 부분인 다섯 번째 부분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요즘은 대학에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많은 대학에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건뜻하면 빨리빨리, 건뜻하면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터키 지금 에르도간 대통령을 제가 2014년도에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면서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터키 말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면서 제가 저한테 악수를 취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에르도간 대통령이 빨리빨리를 배웠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요.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이죠. 기업의 총수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용어들이 빨리빨리 이런 용어에서 자기가 배웠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인사인 줄 알고 인사해줬다고 웃으면서리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경청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이제는 어디를 가든 강의에 대해서 명강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2014년 이제 아제르바이잔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2014년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의를 제가 지금도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의를 한 것인지 설교를 한 것인지 강의를 하러 가서 설교를 하고 왔고 설교를 하러 가서 강의를 하고 온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되어 있었구나를 이제 많이 이제 했는데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이 두 번째인 분석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분석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분석을 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조금 부족한 사람, 못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하게 될 때 본인도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상대방도 자기의 업무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양자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경영을 가르치고 마케팅을 가르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마케팅 활력 능력의 리더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이제는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단들은요, 한국의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단들은 굉장한 마케팅 전술을 가지고 교회를 파고들고 있고 굉장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단, 3단들이 한국 교회의 전략 전술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성도들의 전략 전술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최대 난제로 작용하고 있는 관리적인 문제들, 교회 관리적인 문제들, 성도 관리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이단들이 지금 아주 득세, 굉장한 성장, 굉장한 재정 확보, 굉장한 영역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현재 하고 있는 목회 영역에서 선교 영역에서 이 마케팅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마케팅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마케팅적 방법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삼촌 나방 밑에서 20여 년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 마케팅적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삼촌 나방과 떨어져 놓은 이런 모습들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활용 능력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목회의 영역이든 선교의 영역이든 우리가 제자를 키우는 영역이든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역이든 이런 모든 영역에서 마케팅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케팅은 이것입니다라는 정석은 없습니다. 경험되어졌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 영역, 목회 영역에도 우리가 이 마케팅적인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더 8가지 조건 중에 7번째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한 것들을 부단히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리더, 사람과의 관계 능력, 문제를 잡고 발견하는 능력, 문제 해결책을 파악하는 능력,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식견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모든 마케팅 활용 능력, 나만의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능력 중에서 가장 이러한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8번째 리더의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규칙과 조직이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교회 안에도 강력한 규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조직이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직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과 예,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강한 규칙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집중을 합니다. 직원들하고 근로계약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할 때 철저하게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강력한 규칙을 가지고 계약하는 이유는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로 인해서 회사가 직원들이 잘못했더라도 회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강력한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가 목사가 회장이고 선교사가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강력한 규칙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강화합니다. 좌우지간 제일 밑에 생산직에서부터 사장까지 또 그 다음에 또 이사까지 아주 조직을 강화합니다. 일사불란하게 회장이 지시하면 사장이 지시하면 저 하부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1200명의 지사와 해외에 있는 지사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갑과 을의 관계가 되고자 원하지 않는다. 제가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나는 을이야. 나는 을. 나는 을이고 당신들이 갑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우리 회사를 통해서 돈 벌어올고 마음껏 삶을 영위하시고 우리 회사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아주 강력한 규칙과 조직이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 영역도 강력한 규칙과 조직이 강화되어 있을 때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식구들도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든든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직이 강력하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조직이 불안하고 우리의 조직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금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이곳에서 같은 공동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강력한 규칙이 있고 조직이 강화되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서 신뢰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강력한 규칙과 조직,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할 리더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러한 8가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8가지 리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8가지 조건, 사람과의 관계 능력,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능력, 문제 해결책을 파악하는 능력,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식견의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모든 마케팅 활용 능력, 나만의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능력, 강력한 규칙과 조직을 강화하는 능력, 이 8가지 리더의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